자,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멀티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멀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하는 이유는 여기 요 표시되는 요 부분에 요 이렇게 바늘 모양의 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와 같이 이제 가르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표시 자체가 디지털적이지 않고 아날로그적으로 표시된다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멀티미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사실 이 아날로그 디지털 멀티미터보다는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가 좀 약간 고가의 장비였고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멀티미터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제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멀티미터를 많이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표시하는 것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눈금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 가르치는 부분에서 어떤 값이 내가 지금 현재 보고자 하는 값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좀 한 번에 이게 바로 보는 순간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잘 봐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소점 이하의 값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이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사용되지가 않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대부분이 디지털 멀티 현장에 가서도 이러한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보기는 좀 힘듭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아날로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디지털 멀티미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저항, 전압, 전류 요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앞에서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그 다음에 뭐 콘덴서 이와 같은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멀티 뭐 이외에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날로그만이 가지는 장점이 또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계기판, 자, 자동차 계기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운전하는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있고, 화면에 계기판 쪽에 동그랗게 된 계기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을 RPM 메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속도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RPM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계기판도 있고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RPM, 여기서 RPM이라는 것은 자동차 계기판 RPM은 자동차 엔진의 회전량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 속도계는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RPM 메타하고 속도계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연료 계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자동차 계기판에 보이는 대부분의 계기가 이와 같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자동차는 내부적으로의 처리는 디지털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것 자체를 이와 같은 모양의 아날로그 모양으로, 그래서 속도계가 뭐 10, 20, 뭐 30, 뭐 100, 뭐 150 이렇게 해갖고 요게 이제 이렇게 바늘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죠. RPM도 뭐 1000,
2000, 뭐 3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운데서 바늘이 이와 같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형태죠. 자, 이렇게 오늘날에 이제 실제 처리는 디지털로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이 아날로그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아날로그 형태를 보게 되면 정확한 값을 파악을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이쪽에 있으면은 작다고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지침이 이쪽에 있으면은 어떤 값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쪽에 있으면 어떤 값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크다 작다. 다시 자동차 같은 경우에 RPM이 많이 높으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속도도 많이 빠르면 높으면 뭐 좀 위험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바로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이나 따라서 이 아날로그의 이제 장점은 뭔가를 상황을 보는 순간 바로 쉽게 이것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바로 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게 되고 숫자로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 값이 과연 큰 값인가 작은 값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한 것을 표시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아날로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만에 가지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도 예전에 디지털로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RPM이나 속도계 같은 경우는 보는 순간 위험을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는 계기는 대부분이 무엇을 했냐면 이와 같이 아날로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보여주는 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아날로그를 사용하는가 해서 오늘날도 임의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지털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이는 TM502TR이라고 하는 요 이제 장비 이름이 여기 있는데 이 장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수업을 할 때 사용하게 될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아날로그 멀티미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비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디지털만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DCV가 전압인데 전압은 우리가 교류와 직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DC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ACV는 이제 교류 전압을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는 여기 DC mA. 그래서 이 전류는 DC mA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고 얘는 이 아날로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류만 측정할 수 있고 교류 전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측정 전류 같은 경우에는 측정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날로그 멀티미터에서는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교류 전류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뭡니까? 바로 버즈. 그 소리가 되겠죠. 이거는 쇼트 테스트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O, R이 되겠죠. 저항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다. 다시 얘기하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HFE라고 되어 있는데 이 HF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트랜지스터의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이라고 하고,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증폭을 하는데 이러한 전류를 얼마나 많이 증폭을 시킬 수 있는 트랜지스터인가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거는 파악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EBCE,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는 이제 NPN이고 요건 PNP 트랜지스터, 여기에다가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꽂으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류를 이제 측정을 증폭률,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측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는 크게 교류 전압, 직류 전압, 직류 전류, 그래서 쇼트 테스트, 그리고 저항 HFE 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멀티미터다, 아날로그 멀티미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을 읽을 때 이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하게 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직류 전압을 내가 측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류 전압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1250, 50, 10, 20, 그러니까 2.5, 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최대값,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내가 지금 측정하는 값이 예를 들어 100V를 내가 측정해야 될 값이 100V로 가정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0V를 내가 지금 측정을 하는 걸 가정이 되는데 여기 50에다가 이게 이제 다이얼이 위치하게 되게 되면은 얘는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늘이 끝까지 쫙 넘어가면서 잠담이 장비가 고장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멀티미터를 사용할 때 해야 될 것은 이 다이얼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에서는 이랬죠. 전압 그냥 직류 전압이야. 그럼 직류 전압에다 위치하게 되면은 측정을 하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나타났지만 아날로그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좀 전같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요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측정을 하겠죠. 좀 뭐 100V가 나올 건지 200V가 나올 건지 50V가 나올 건지 난 모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자 먼저 요 다이얼을 가장 큰 값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1000에다가 위치시키고 측정을 했더니 매우 작게 나오더라. 그 1000에다 위치하고 하게 되면은 이 값을 읽을 수가 있겠죠. 읽으면더니 작더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고 이게 뭐 여기서 봤더니 1000에다 놓고 봤더니 뭐 한 100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제 뭐 250에다 놓고 하는 거죠. 250에다 놔도 뭐 50보다 작게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50에다 놓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높은 렌즈에다 놓고 측정을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250에 놓고 측정하고 50에 놓고 측정하고 값을 읽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아예 값을 모른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전압을 모른다 그러면 1000에다 놓고 측정을 하고 너무 작다 그러면 250도 작다 그러면 50도 작다 그러면 10도 작다 그러면 2.5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요 값을 낮추어 가면서 측정을 해야지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낮은 값부터 하게 되면 바늘이 확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바늘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이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 코일과 감겨져 있는 부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측정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 멀티미터에서는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옮겨가면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게 되면 교재 72페이지 자, 교재
72쪽부터 멀티메타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하고 같지는 않지만 이거와 유사합니다. 사용 방법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읽는 방법인데 실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뭐 아날로그 멀티미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읽는 방법은 여기에 보게 되면 숫자가 25, 10, 50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10, 50, 250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숫자 읽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에다가 요 다이아를 50에다 위치를 시켰고 바늘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50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눈금은 0, 10, 20, 30, 40, 50 요 눈금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 0, 10, 20, 10하고 20하고 중간이죠. 그럼 뭘까요? 15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실제 여기를 가르치고 요 눈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얼마? 15V로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에다 놓고 측정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가르치는 값은 얼마죠? 3이죠. 따라서 내가 10에다가 이걸 위치를 했고 했더니 요런 모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읽는 값은 얼마를 읽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제 3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멀티메타의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값이 나오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아날로그 멀티메타는 이와 같이 눈금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되어 이 DCV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는 좀 주의를 많은 그러니까 요 제대로 이렇게 딱 이게 눈금이 뭐더라 하긴 하고 그 다음에 눈금을 봐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 저항을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할 때는 웬만해서 이걸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1000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1000이 없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1000인데 여기는 10, 50, 250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요 눈금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1000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10에 대한 눈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0, 1, 2, 3, 4, 5죠. 근데 5가 아니라 이건 여기는 10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1000이죠. 그러니까 10하고 1000은 100배의 관계가 있죠. 따라서 1000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은 1, 2, 3, 4, 5V가 아니라 100배니까 500V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1000이면은 10의 눈금을 읽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배의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읽은 값에다가 100을 곱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2.5다 그러면은 자 2.5에다가 요거 바이를 이제 다이아를 위치를 시켰다 그러면은 250에 대해서 읽고 요거에 비해서 뭡니까 100분의 1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눈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르쳤다 그러면 100이니까 2.5니까 얼마일까요? 2.5V가 되겠죠. 그래서 0.25 100분의 1이니까 0.25가 이제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읽어야 이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와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값을 읽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읽는 방법은 저항은 다이아를 여기서부터 이제 쭉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놓게 되면, 근데 얘는 값이 10, 10K, 1K, 100, 10, 1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단일이죠. 그래서 단일이기 때문에 얘는 눈금을 맨 위에 눈금, 요 눈금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나 전류는 우리가 낮을 때 사용을 하지만은 낮은 게 이쪽이고 높은 게 이쪽이 되겠지만은 저항은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눈금이 이제 반대가, 그러니까 저항값이 이쪽으로 오면은 낮고 이쪽으로 오면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는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고인데, 저항은 여기 값이 보시다시피 여기 값이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큰 그런 값으로 나오는 게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105ohm에다 놓고 여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이니까 뭡니까? 1k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x가 아니라 곱하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금 여기 읽은 거에다가 이러한 값을 어떻게 해라? 곱하기를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눈금을 읽는 방법을 읽으면 되고요.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단자가 컴이라는 단자 있죠.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에서도 컴이라는 단자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고 해서 컴에는 무슨 색 단자를 꼽죠?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멀티미터도 단자가 빨간색과 검은색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컴에는 검정색의 단자를 꽂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P에다가는 빨간색, 그래서 여기 P가 빨간색이고 이거는 검정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A, 요거는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높은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여기 거 빨간 걸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값을 측정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다이얼 같이 해서 요 부분을 이제 손으로 돌리게 되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시계 방향, 방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요 단자가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요 단자는 무엇을 하는 기능이냐면은, 자, 0점 조정.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에서 없는 기능인데, 아날로그 멀티미터에서는 이 0점 조정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검은색 단자와 빨간색 단자를 두 개 쇼트시킵니다. 쇼트시키면 어떻게 저항값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쇼트시키면 0이 돼야 되지만, 다이얼을 예를 들어서 100에다가 위치시켰다. 하게 되면은 100에다 위치시키고 검은색 단자와 빨간색 단자를 쇼트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값은 0에 정확하게 여기에 0의 위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쇼트시키면 0인데 0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 다이아를 돌리게 됩니다. 위 다이아를 돌려서 정확하게 요 위치로 오도록 이 다이아를 이제 돌리게 되면 이제 이게 바늘이 지침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움직여갖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저항값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0점 조정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이제 아날로그에만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는 트랜지스터의 요 기능은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까만색 화살표가 요 곱하기 10에 돼 있죠. 따라서 다이아를 곱하기 10에다 놓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꽂으면은 HFE 즉 전류층 폭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용도 사용보다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트랜지스터의 EBC TR의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단자를 찾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자가 맞게끔 꽂으면은 바늘이 값을 표시하고 맞게 꽂지 않으면 값이 표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지침이 움직이도록 이걸 꽂았을 때 그 위치가 바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요거는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사용 방법이 디지털 멀티미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책에서는 요걸 사용하는 걸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의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를 찾을 때는 이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걸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않게 되니까 크게 뭐 이런 것이 있고 혹시나 현장 가서 보게 되면 또는 시험 칠 때 구설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간단하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